존중 하면서 존중이란 단어 진짜 몇 년 전부터 유행이었어. 근데 존중이라고 말만 할 줄 알고 존중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가 보통 존중해주세요. 저는 당신을 존중할게요 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냐면요. 너랑 내가 그 의견이 서로 달라. 그래서 충돌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해주세요. 또는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한 생명으로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엄연히 한 생명의 권리이자 개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이 허락을 하든 안 하든 상대방이 박수를 쳐주든 우 이러면서 야유를 하든 솔직히 그것들은 빼앗을 수 없고 상대방의 것이에요. 상대방의 인생,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모든 선택들은 상대방의 것이거든요. 존중이란 자기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모든 선택과 취향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해줄게요. 이게 아니라 당신이 무슨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손을 떼겠습니다. 이게 저는 존중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존중이란 걸 사실 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존중해주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원래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기 거였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 거였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사람들은 그동안 존중해주세요 또는 존중해줄게요. 저 대단한 사람이죠. 존중까지 해주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웃기는 쇼였다는 거지. 왜? 존중을 해주고 존중을 받지 않아도 원래 우리의 인생은 우리 거였다고. 원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아닌데요 판도라님, 저는 다른 사람이 막 참견을 하면 제 가치관이 흔들렸는데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을 번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세계 안을 침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개개인 자신밖에 없다. 근데 다른 사람이 타인의 삶에 침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세계의 주인인 타인에게 신임을 얻고 그 사람이 주도권을 내어줬기 때문에 타인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킨 것이지 사실상 각자의 삶, 개인의 세계에 침투할 수 있는 타인은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 아주 놀랍게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도 이미 타인의 세계는 우리 게 아니었다는 사실.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우리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n분의 1로서 약간의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그냥 존중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이런 엄청난 무력감, 내가 타인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고,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름답고 상식적으로 못 바꾼다고. 네,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존중을 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어떠신가요? 존중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각오를 하고 많은 욕심과 불건강한 믿음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냥 타인의 삶이 타인의 방식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둘 뿐인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욕심을 내고 폭군처럼 강압적인 그런 독재 정치를 해왔는가. 독재 정치는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벌써 독재자야. 세상은 정답대로 흘러가야 되고 저 사람들이 잘못됐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다 뜯어 고쳐줘야 돼.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악인인 사람들은 다 감옥 가야 돼. 이러면서 내 머릿속에서 난 이미 폭군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 누군가 한 명이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럽히거나 내 미관에 맞지 않게 움직이는 거는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모두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존중이라는 거는 나는 내 거, 내 삶도 내 거, 네 삶도 네 거, 너의 입과 너의 머리는 네 거, 마찬가지로 내 입과 내 머리는 내 거라고 깔끔하게 이 영역을 인정하고 구분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추가적으로 한 국경을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땅을 가지고 있는 국왕으로서, 표현 재밌죠? 국왕으로서 다른 국왕을 적절하게 대우해주는 게 바로 존중이다. 아유, 그쪽 국왕님, 그쪽이 아주 땅이 가뭄이니까 제가 좀 도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또는 국왕님, 당신 땅에서 쓰레기 투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악취가 여기까지 퍼지는데 좀 땅 관리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하겠습니다, 피해가 안 가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 땅인데 내 맘대로 할 건데 악취가 맡기 싫으면 딴 데로 떠나든가 이러면서 막 나와도 할 말이 없어. 내 땅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린 서로 붙어있어. 그래서 막 영향을 받아 서로한테. 자,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이 5천만 명, 6천만 명의 대한민국 인구와 함께 비좁은 방에서 서로 이렇게 룸메이트 생활을 하는 거다, 부대껴서 사는 거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존중하기 쉽지 않지.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존중해야 되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나한테 좋은 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날 돌려서 존중해 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제가 왜 존중을 해줘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나도 기본적으로 존중이 바탕이 되어 있고 설득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물론 때로는 인내심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도리어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존중을 해주면서 적절히 거절을 해야겠죠. 내가 당신을 존중해준다고 해서 당신한테 휘둘리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방어를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굉장히 뜻하지 않게 편안하게 상황이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존중이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람들이 다름을 배척하는 이유는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고 뭔가 다른 의견을 가진 존재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정상이 되어서 공격받기 싫으니까 상대방을 먼저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공격 태세를 갖추려는 상대방한테 우리 서로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너의 입장도 나의 입장도 나름대로 이해가 가, 나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이 전투해야 되나? 라고 약간 경직이 되어 있을 때 이 긴장이 풀리면서 휴전이에요.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풀려요.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방은 이 휴전선 사이로 여러분들한테 말을 걸게 될 거예요.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나랑 다른 선택을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럼 여러분들은 공격하지 않는 선에서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얘기를 하면은 막 거기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여러분들이랑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드럽게 분위기가 풀려지고 정말 운이 좋으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설득될 수가 있죠.